회장을 선출하는 회의입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회장 선거는 전체 회원이 직접 회장을 뽑는 직선제로 진행됩니다. 이에 우리 협회 정관과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과 선거 규칙에 따라 2020년 12월 10일에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회원의 관종과 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거관리위원회 7명을 구성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7명 중 공공도서관 2명, 대학도서관 2명, 전문도서관 1명, 학교도서관 1명은 각 관종별 협의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였고 1명은 한국도서관협회 기획정책위원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1월 6일에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들 간의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였고 주요 선거 방식과 사무 일정을 확정하였으며 선거인 명부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27일에 제2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최종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거 사무 안내 자료 제작, 후보자 등록 공고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2021년 2월 22일에는 제3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후보자 등록 서류를 검증하여 후보자를 확정하였고 후보자 주의사항을 논의하여 전달하고 정견 발표 일정과 방식 등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2월 25일까지 진행된 한국도서관협회 제72차 정기총회에서 회원들로부터 새롭게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위원님들을 호명하는 것으로 소개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교육청 종로도서관 정보자료과의 박경옥 위원님, 충남도서관 도서관정책과 이채구 위원님, 공주대학교 도서관 학술정보과 정명 위원님,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김미정 위원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학술정보팀의 성진석 위원님, 그리고 서울영상고등학교 오덕성 위원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주요 선거 일정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서관협회 제30회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향후 주요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월 26일 오늘 후보자 소견 발표가 있겠고요. 2월 26일부터 소견 발표가 끝나면 2월 26일부터 3월 28일까지 후보자 선거 운동 기간입니다. 그리고 3월 15일 날 회장 선거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게시를 하고 3월 29일부터 4월 12일까지 회장 선거 기간입니다. 그리고 4월 14일 날 개표 3월 29일부터 4월 12일까지 회장 선거 기간이고요. 이 기간 동안 개인 회원께서는 온라인 투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요. 단체 회원은 우편 투표를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선거 투표가 끝나면 4월 14일 날 개표 및 투표 결과를 집계하고 당선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14일까지 이 선거가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한국도서관협회 제30대 회장 후보자 공표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한국도서관협회 제30대 회장 후보자 등록을 2021년 2월 8일부터 2월 19일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1건의 후보자 등록 서류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2월 22일에 제3차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후보자 등록 서류를 검증하고 최종 후보자를 확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국도서관협회 제30대 회장 후보자는 단독 후보로 중앙대학교 남영준 교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후보자의 정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정견 발표 이후에는 회원분들과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질의하실 내용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후보자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남영진 후보자는 단상 앞으로 나오셔서 후보자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시간은 10분으로 제한하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한국도서관협회 회원 여러분. 지금 29대 협회장직을 맡고 있는 남영준입니다.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도서관 현장에서 회원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 자리를 빌어 회원 여러분의 희생과 노고에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 역시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라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협회와 도서관계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쉬운 것 투성입니다. 사서 수당 일도 그렇고요. 현장에 달려가서 회원 여러분과 호흡을 같이 하고 현장의 소리를 듣겠다는 제29대 공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저에게 허락해 주신 2년간의 시간 동안에 이런 저의 공약들을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5개월 동안의 임기 중에서 다음 협회장님이 오셔서 수고해야 할 수고를 가능한 한 제가 있는 동안에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변 회원 여러분들의 문의와 또 하나 제가 이걸 좀 더 잘하고 싶다는 어떤 마음, 이런 마음이 합쳐져서 코로나19라는 핑계로 임기를 어설프게 제 공약사항을 좀 미진하게 마치기보다는 제가 한 약속과 공약을 완전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이렇게 또 한 번 주제넘게 30대 협회장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반드시 마무리하고 싶은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공약에서 제가 회원님들한테 간곡히 실제적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 뭐냐면 회원과 함께하는 협회 만들기입니다. 아직도 저 나름대로는 협회가 회원분들을 위해서 참 많은 애를 썼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회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협회가 회원들 옆에 있다는 걸 아실까? 어떻게 하면 협회가 회원들과 함께 할까를 고민하다가 요번에 저의 캐치프레이즈를 회원과 함께하는 협회를 만들어 보자. 이제는 한번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낼 때 회원분들에게 일선 회원분들의 의견을 구해서 참여시켜서 우리 협회의 정책을 혹은 공약을 이행해보자고 합니다. 하다 보면 발생될 수 있는 미진함 또 아쉬움을 회원분들께서도 느끼시고 저희들도 회원분들의 지식과 경험을 받아들여서 과거보다 더 완성도 있고 회원분들이 인정할 수 있는 정책 그리고 서비스 회원들을 위한 협회를 만드는 것이 저의 이번 30대 협회장을 출마하면서 내놓는 공약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회원분들에게 약속드리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려만 주십시오라고 제가 감히 회원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홈페이지도 좋고 혹은 코로나19가 좀 완화되면 물리적 방문도 좋고 메일도 좋고 문자도 좋고 그 어떤 메시지라도 협회에 의견을 주시면
협회 차원에서 최대한 눈에 띄게 실감할 수 있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최근 공공도서관계의 이슈로서 전자책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대외 서비스에 대한 이슈가 발생됐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공공도서관에서 갖게 될 당혹함 이런 것들을 협회가 맨 앞장서서 해결하기 위해서 빠르게 대응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랬고 지난 이슈가 난 이래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협회장으로서 출판협회 임원들에게 저의 의견과 함께 도서관이 갖고 있는 그 속상함, 억울함, 그 다음에 황당함을 지속적으로 어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협회 특성상 협회 회원분들의 상당 부분이 공직에 계신 분입니다.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맨 앞장서서 그런 출판협회와 같은 기관단체와 대응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구나, 이것이구나라고 이번에 느꼈던 것이, 그래, 이런 것이 우리 협회가 회원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구나라고 느끼면서 앞으로 벌어질 공공도서관에 대한 공대권, 이런 문제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그 적극적 대응에는 회원분들의 의견과 회원분들의 경험과 현장의 소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소리를 모두 받아들여서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체계화하여 출판협회가 되었던 혹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가 불러만 주십시오입니다. 저는 실은 협회장이 되면서 가장 원했던 것이 현장에서 저를 불러주시고 제가 그쪽에 달려가서 회원분들의 소리를 듣고 우리 협회가 나아갈 길, 좀 크게 말씀드리면 도서관계가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현장의 소리를 기반으로 정책을 만들고 정부기관에 건의하고 투쟁하고 이르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그런 기회가 굉장히 축소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국민들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백신 맞는 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내로 나름대로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이 형성되면 지체 없이 회원분들께 달려가서 회원분들이 말씀하신 소리를 경청하고 그리고 회원분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달려들겠습니다. 관정별 공약입니다. 공공도서관을 위한 공약입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사서수당의 인상입니다. 지난 제가 12월 도서관문화 전자본에 대해서 제가 발표했듯이 사서수당 인상을 위해서 제가 가졌던 생각들, 제가 했던 노력들을 나름대로 수상히 적었습니다. 행안부 차관도 만나서 건의를 하였고 3월에 개최하려는 사서수당 인상에 대한 행안부와 협의는 제가 내일부터 협회장 직무가 정지가 되는 바람에 원치 않게 4월 제 협회장 선거 끝난 이후로 제 직무가 복귀되자마자 바로 약속드린 대로 지역 사서분들 2분, 중앙 사서분 2분과 함께 사서수당 인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두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공도서관에 갖고 있는 최대 공약은 사서수당 인상을 위한 기틀 마련, 사서수당 인상입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요원하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어려운 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공공도서관에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기리문학사업 같은 국가 위임사무, 위탁사무를, 용역사업을 우리가 수행을 합니다. 그때 현장 공공도서관 사서분들이 느끼게 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나름 직원들과 함께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역시 현장의 소리를 듣고 간단하게, 좀 더 편하게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도서관을 위한 공약입니다. 대학도서관연합회가 워낙 잘하셔서 저희들은 대학도서관연합회와 보조를 하여 대학도서관연합회 회원분들과 함께 대학도서관이 갖고 있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대학도서관의 그 역할을 국가가 인정받기 위해서 지금 지편전법이라는, 가칭 지편전법이라는 우리나라 국가 지식망에
대학 도서관의 역할을 굉장히 크게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지식망에 있어서 대학 도서관의 센터화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전자저널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시발점을 만들고자 합니다. 학교 도서관을 위한 공약입니다. 사서교사의 2030년까지의 50% 배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다려봐 주십시오. 분명한 성과를 올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전문도서관을 위한 공약입니다. 디지털 집현접과 마찬가지로 지난 공약에서 계속해서 제가 만나면서 설득하고 있는 것이 향후 국가 공공기관을 설립할 때, 공공기관 연구소 설립할 때 반드시 도서관을 필수시설로 하기 위해서 법제화를 위해서 정말 오랜 동안 노력하고 계속 과기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회 재정의 건전화입니다. 언제 기회가 되시면 우리 협회 재정이 얼마나 건전하든지를 제가 협회장에 나섰다고 제 자랑을 위해서 나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협회 사무국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있는지 그 재정 확보를 건전화해서 노력하는 일을 꼭 한번 들여다봐 주십시오. 언제나 제가 믿고 따르는 회원 여러분, 제가 지금 한 공약은 빈 공짜가 아니라 제가 성취를 자신하는 공약들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과 충고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공약의 성경의 토양입니다. 30대 회장직을 끝났을 때 남영준이 정말 괜찮았어라는 얘기를 듣는 게 제 진실한 목표입니다. 한번 믿어봐 주시고 30대 회장직을 잘 수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애정을 갖고 충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님의 많은 응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좀. 네, 감사합니다. 남영준 후보자의 정견 발표 및 공약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응답 순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의 정견 발표가 있는 도중에 채팅창을 통해서 몇 분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있는 게 만약에 단독 후보자로 출마를 했을 때 신임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선거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경우에는 만약에 신임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회장 후보자를 재공고하고 선거 일정을 다시 우리가 만들어서 재선거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임을 못 받을 경우에는 재공고로 바로 돌입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몇 가지 질문이 또 있었는데요. 지금 이혜령 사서분이 사서의 민원 수당권도 함께 건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은 온갖 민원이 다 쏟아지는데 민원 수당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서수당과 함께 몇 년 전 건의를 했지만 아무런 답도 없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박장혁 사서님께서 사서협회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사서직 분과를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검토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조현동 선생님께서는 학교 도서관을 위한 공약이 사서교사 배출 외에 더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궁금해 하신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회장 후보자 남영준 후보자의 답변을 한꺼번에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회원분들이 해주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한 성과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원 민원 수당, 그 다음에 현장의 민원들에 대해서 제가 그 행안부 담당 사무관과 팀장에게 이야기했을 때 현장의 이야기를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자담회가 개최된 적이 없다라는 게 그들의 기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 자담회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수당 인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의 의견을 공청회 비슷하게 해야 된다. 공문 접수만으로는 자기네들은 사서들만 오는 게 아니랍니다. 너무나 많은 수당 인상권이 온답니다. 그 첫 번째 출발이 자담입니다. 지금 민원수당을 포함해서 사서 스님들 솔직히 겁나지 않으십니까? 혼자서 밤에 혼자 근무하시는데 어떤 폭력적인 사람이 와서 본인들을 그 사서들 분들에게 위협이 됐을 때 그걸 어떻게 대응하실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모든 것을 다 파악하지 못해서 제 협회장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에 있는 두 분, 지방에 있는 두 분들이 각자 겪고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매일 마스크를 쓰고 이용자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마스크 안 쓰는 이용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행안부나 인사혁신처에 전 처음 알았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중앙직 공무원들을 수당을 담당을 하고 행안부는 지방직 사서선임들의 수당을 담당하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장을 그대로 전달해줘야 수당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 이전에는 시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는 옳은 건지 모르지만 아직도 코로나19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간호사 수당도 자기들이 못 올려준다. 그래서 현장의 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실은 협회장에 또 도전하리라고 계획하지 못했었습니다. 그 바람에 제 정책 공약서에 틀린 글자도 여러 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가 3월 달에 아무 생각 없이 행안부 분들과 협의도 잡았습니다. 그런 일정이 뒤로 미뤄지는 거죠. 그만큼 제가 제 30대 협회장과 상관없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민원수당, 그 외 어려운 수당들을 사서님들이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도서관의 공약이 그거 왜 없느냐라고 했는데 더 있습니다. 오늘 당장 오전에 제가 한 행위가 뭐냐, 조금 민감한 문제지만 공무직 사서분들이 방학 동안에 어려움입니다. 그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도 제가 오전에 회의하고 왔습니다. 사서교사 선생님들에게 교과목을 만들고 막연한 그냥 그 선택 과목이 아니라 진짜 요새 아이들에게 필요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교과목을 만들자. 교과서를 만들자. 그리고 그분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도록 하자. 라는 거를 교육감님들이 동의해 주시고 우리는 협회에서는 교재를 만들어 드리고 사서교사의 위상을 올려주고 공무직 사서분들이 갖고 있는 것도 저한테 요청하신 적은 없습니다, 실은. 그러나 제가 스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질문에, 그 받은 질문의 두 가지는 꼭 하고 싶었는데 질문을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해진 시간 10분이라서 제가 못했었는데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그 질문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사서협회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그 도서관협회에서 거기와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서협회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님께 꼭 협의를 해서 제가 늘 겪는 건데 저 혼자 잘나서 우리 협회 혼자서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사서협회가 저희보다 더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는 그냥 서슴없이 가서 제가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사서협회가 갖고 있는 아쉬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가 오면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면 흔쾌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정해진 시간 10분 동안에 답을 못했었는데 질문해서 이를 답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게 얼마나 저한테 감사한 것처럼 사서협회에서 우리 도서관협회에게 어떤 일을 요청받을 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잘못하면 제가 너무 나선 일이 되고 안 나서면 방관하는 입장이 되는데 말씀해 주시면 같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역시 스스럼없이 사서협회가 해줬으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스스럼없이 꼭 부탁드려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서협회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도서관계, 유관기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질문이
뭐 특별히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몇 번 기회가 있을 테니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면 제가 준비하여서 다음 그 회원분들께 그 설명할 기회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견 발표 동안에 채팅창을 통해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답변을 해 주셨고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도 후보자에게 대한 어떤 질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도서관협회 사무국이나 선거관리위원회로 연락을 주신다면 후보자에게 전달해서 그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후보자 정견 발표와 그리고 질의응답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선거에 앞서서 선거에 관련된 주의사항을 몇 가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월 28일까지 약 한 달간이 회장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그러니까 오늘 정견 발표 이후로부터 회장의 직무는 완전히 정지가 됩니다. 회장의 직무는 이 시간 이후로부터 회장 선거 종료 시까지 정지가 되었다라는 점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 협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 투표에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도서관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후보자의 양력과 공약사항 그리고 정견 발표 영상을 다시 보실 수 있도록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국도서관협회 제30대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언제든지 저희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모든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